김포를 위해 기호 1번 오직 김포뿐.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김주영, 박상혁 두 후보를 김포 시민 여러분의 새로운 일꾼으로 뽑아주십사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이 두 후보를 김포 시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 합니다. 김주영 후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저도 우리 김주영 동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노동운동 지도자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김주영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김주영 동지와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막걸리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저의 선입견이 형편없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동운동가라고 하기에는 김주영 동지는 차라리 선비가 맞고 연구자가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김주영 동지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그런 합리적 해결책을 늘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포가 모처럼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 2년 남짓 동안 김주영 동지를 숱하게 만나면서 얻게 된 결론 때문입니다. 김주영은 매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기 쉬운 그런 해결책을 찾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 여러분께 감히 새로운 지도자로 김주영 동지를 선택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아주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바로 노사관계의 재정립, 노사관계의 발전입니다. 합리적인 노사문화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숙제를 해결하는데 김주영 동지만한 그런 지도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지난 2년 남짓 동안 꾸준히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때로는 김주영 동지 고향 상주 은자골에서 나오는 은자골 막걸리를 함께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김주영 동지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 그 중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사의 갈등도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혜를 내면 반드시 해결되고 더 나은 선진적인 노사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준 사람이 바로 김주영 동지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 여러분께 감히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주영 동지를 꼭 저희 곁, 저희 국회에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박상혁 동지는 변호사로서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의견을 낸, 나이에 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박상혁 동지의 지역구는 신도시가 조성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 사시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의 직장, 아이들에 대한 교육 또는 보육, 이 모든 것이 중요한 현안인 그러한 신도시가 바로 김포 신도시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신도시가 바로 박상혁 동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 젊은 신도시에는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젊은 신도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균형 있게 해결할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박상혁 후보를 이번에 마음 놓고 선택해 주십사 이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박상혁 동지와는 유튜브 TV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참 균형 감각 있고 무슨 얘기를 꺼내도 안정감 있게 대안을 제시할 만한 많은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가게 되면 따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본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김주영 동지와 함께 우리 박상혁 동지도 엮어서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생긴 경제의 위축을 완화해야 되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전쟁 모두를 금방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세계에서 이것을 가장 빨리 이겨내는 나라 찾아보라 그러면 그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하는 저의 강한 신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전쟁을 가장 먼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국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보다 더 먼저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점에서 위대합니까? 우리 국민 많은 불편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수칙, 외출 자제하기를 포함한 모든 방역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입이나 코 5cm까지 손가락이 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진찰과 치료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임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의사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사님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약국 앞에 2시간 기다려서 겨우 약국 안에 들어갔더니 마스크가 떨어졌다. 화가 나지요. 그런데 마스크 떨어진 것이 약사 탓은 아닐 텐데 어쩌다 보니까 화풀이를 약사님한테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엉뚱한 화풀이까지 겪으면서 마스크 수급에 안정화에 기여해 주신 약사님들께 여러분 고맙다는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히 약사님한테 화풀이 하신 분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10초만 반성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진단 키트가 세계적인 상품이 될 모양입니다. 엊그저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바를 보면은 우리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문의한 나라가 세계 121개 나라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제일 많이 수출하는 상품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입니다. 나라로 치면 아마도 제일 많은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이 현대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한테도 미안하고 현대한테도 미안한 얘기지만 한 달도 안 돼서 121개 나라에 수출되게 생긴 그런 상품은 진단키트가 처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진단키트 못 오는 것이냐?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하루가 걸려요. 이 진단키트가 나오는 덕분에 대여섯 시간 만에 결론이 납니다.
진찰이 빨라지면 하루에 더 많은 사람을 진찰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진찰하면 치료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더 빨리 할 수 있게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된 겁니다. 그 진단 키트가 1인당 30만 원쯤 해요. 우리 121개 나라가 도입할 수 있겠냐고 문의했는데 그 30만 원씩 돈 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개발한 데가 대기업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시젠이라는 작은 중소기업. 그런데 진단 키트는 돈이나 내고 사가는데 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 차 운전하면서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운전대 앉은 채로 검사 끝내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 같다. 이건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저 훌륭한 독일도 본받은 것 같고 우리한테 좀처럼 고개 숙이기 싫어하는 일본도 본받은 것 같아요. 그건 돈을 안 냅니다. 자기 차 갖고 자기가 운전하고 지나가니까. 우리 돈 받아야만 맛은 아니잖아요. 세계 인류 여러분, 세계 지도자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잘 쓰셔서 국민 건강 높여주시고 빨리 코로나19 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행복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녹십자라는 제약회사에 갔습니다. 그 회사는 2009년 신종플루가 창궐했을 때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일약 그 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떠오른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회사 사장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비공개,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 여러분께도 오늘은 브리핑이 없을 겁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저만 알고 지낸다는 것을 못 견디겠어요. 그 소식을 1초라도 빨리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끝난 뒤에 걸어 나오면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민들께 공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대변인께나 해본 사람인데 오늘은 당신네 회사 대변인 할 테니 저한테 발표께 해주시고 그랬더니 후보님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양해를 구해서 제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발표해도 되는 것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째, 올해 하반기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상용화돼서 코로나19가 치료될 것 같다, 이것이었습니다. 둘째, 그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다른 나라 기업이 아니라 녹십자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불과 석 달 남짓 만에 세계 180여 개 국가에 코로나19가 퍼졌습니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아마 5만 명 넘었습니다. 인류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한국 기업이 개발한 그런 치료제로 인류를 구제하고 그래서 인류가 이 지옥 같은 코로나 전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날 무렵쯤에 한 뼘쯤 우뚝 더 커져 있는 대한민국을 스스로 발견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태산처럼 컸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작아져 있는 걸 발견하는 날이 있어요. 거목처럼 컸던 그리고 멋있었던 형이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허리가 굽어 있는 걸 발견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그것처럼 코로나 국면이 끝나는 어느 시점인가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가 있던 것 같은 그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 우리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국민이 위대하신 것 중에서 장하고 자랑스러운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위대하긴 위대하는데 조금 눈물 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평소에 눈물이 많으신 분 빨리 손수건 꺼내요. 저 아주머니 눈물이 없으세요? 인사동에 가게를 하시는 소상공인이 저한테 들려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가게 컴퓨터를 열고 계좌를 봤더니 난데없는 돈이 들어와 있더래요. 누가 보냈는가 봤더니 건물주가 보내셨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건물주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 무슨 돈을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당신한테 임대료 깎아주겠다고 안 했어. 그 임대료 깎아주겠다는 약속은 앞으로 깎아드리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만 깎아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임대료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돌려드린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그런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건물주들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건물주들이 임대료 20%씩 깎아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염치 없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세입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니 20% 깎아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것만 갖고는 못해 먹겠대요. 기왕 인심 쓰신 김에 조금 더 써주시래요. 그래서 제가 염치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입 상인들의 고통이 더 길어진다면 반값 임대료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미안하지만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염치불구하고 드립니다. 이낙연! 서울 동대문 너머에 동묘시장이 있어요. 동묘시장에 노점상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어느 날 방문했어요. 노점상은 포장마차 같은 데입니다. 포장마차가 식당보다 더 먼저 문 닫았다는 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 손님 발길이 더 먼저 끊어졌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식당은 지붕이 높고 창문도 많고 내부가 넓어서 코로나가 걱정되면 띄엄띄엄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장마차는 천장도 낮고 내부도 좁아서 앉았다 그러면 뽀짝뽀짝 붙어 앉아야 돼. 코로나가 걱정되는 양반은 포장마차 가기를 싫어요. 그래서 손님이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포장마차가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날 그 포장마차 노점상 연합회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오시더라도 포장마차를 다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들어보니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분들 말씀하시기를 포장마차 안에 돼지 저금통을 놔두고 손님하고 거래하다가 생기는 동전 돼지 저금통에 넣어서 연말 이웃돕기에 그 돼지 저금통을 내놨는데 올해 연말에도 돼지 저금통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내야 할 것 아니냐? 내려면 손님 한 분이 오시더라도 손님을 받아서 포장마차 영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포장마차 떼부자 아닙니다. 포장마차 떵떵거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 포장마차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돕겠다고 없는 손님 기다리면서 포장마차를 열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노점상인들께 고맙습니다 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 더 눈물 나요. 우리 김주영 위원장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알바 노조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왜? 알바생은 2명, 3명, 1명 띄엄띄엄 있고 그러니까 조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소규모의 노조가 생겼어요.
그 노조위원장이 신정웅이라는 얼굴이 허옇게 잘생긴 미남 청년이에요. 이 알바 노조가 요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투쟁 그러면 여러분 빨간 머리띠가 먼저 떠오르시지요? 근데 이번 투쟁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투쟁이냐? 과식 투쟁, 많이 먹어주기 투쟁.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식당이 어렵다고 문을 닫으면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의 알바생들이 맨 먼저 일자리를 잃을 테니 그런 일이 없도록 식당이 문 안 닫도록 하려면 많이 먹어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알바생들 월급 뻔하잖아요. 그 월급 쪽에서 1인분 먹을 걸 2인분 먹고 2인분 먹을 걸 4인분 먹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과식 투쟁이고 실제로 과식을 해요. 그냥 그 위원장 신정웅 위원장을 제가 4월 2일 밤중에 만났어요. 만난 사진을 제 SNS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신정웅 위원장 배 만지는 사진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 양반이 과식을 얼마나 했는지 배가 똥똥하게 나왔더라고요. 김주영 위원장보다 한 20살 내지 30살 아닐 텐데 이 양반보다 배가 더 나왔어요. 알바 노동자들의 배야말로 고통 분담의 증거고 이 시기 코로나 전쟁을 이기는데 맨 처음 공을 세운 훈장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한 그리고 짠한 알바생들한테 아가 미안하다 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래요. 바로 이렇게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방역에 협조, 의료진은 자기의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진찰과 치료에 임하고, 기업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려고 밤을 새우고, 건물주는 자기도 어렵지만 임대료를 내려주시고, 포장마차 이웃돕기 성금 내려고 없는 손님 기다리면서 포장마차를 다시 열고, 가장 월급 위박한 알바생들마저 식당 문 닫지 말아주시오, 우리가 더 먹어드릴게요 하고 과식하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과연 다른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먼저 극복하겠냐. 그런 나라는 눈을 다시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것이고 저희들도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한 번도 건넌 적이 없는 위기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를 집어 삼킬 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고통의 계곡이 열려 있습니다. 이 위기의 강, 이 고통의 계곡, 국민 한 분도 낙오시키지 말고 모두 함께 손잡고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정치권부터 싸움질하지 말고 하다못해 몇 달이라도 서로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믿을 분이 계실지 몰라서 그 말까지는 안 하렵니다. 자, 그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려면 이번 선거 싸움 잘하는 사람 뽑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은 편할 때 하는 것이요, 급할 때는 우선 일부터 하고 봐야 될 것 아니요. 숨 넘어가게 급해 죽겠는데
뭔 싸움을 하자고 막 덤볐어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일하고 이 위기 극복해 놓고 따질 건 그 다음에 따져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김포 시민 여러분께서 일을 준비로 똘똘 뭉쳐있는 김주영, 박상혁 이 두 사람 꼭 저희 곁에 보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 하렴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낙연 상임부장. 다음으로는 김포시 갑 국회의원 후보 김주영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일번 김주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낙연 선대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총리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될 그런 지도자이십니다. 제 후원회장을 맡으시고 오늘 저 김주영과 우리 박상혁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당의 코로나 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포의 문제, 박상혁 후보와 저 김주영, 이낙연 우리 선대위원장님을 믿고 함께 힘있게 나아가고 관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갑을 후보는 같이 약속합니다.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고 GTX D 노선을 유치하고 학교를 신설하고 해안선 철책을 함께 걷어내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금방 오셨던 이낙연 선대위원장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